everyone.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급 영어 스피킹 점법의 홍주입니다. 자, 제가 17년 정도 벌써 영어 강의를 해오고 있네요.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방송으로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접 찾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을 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빨리라는 말은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쭉 꾸준히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히나 초급 레벨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는지 10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팁 넘버 1. 첫 번째. Repeat the same materials. 많은 분들이 너무 영어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5년 만에 하면서 그 다짐을 더 굳건히 하려고 책도 사고 뭐 인강도 듣고 영화도 다운로드 받고 너무나도 많은 걸 하십니다. 그러면 금방 지쳐서 쓰러져요. 게다가 이 중급 레벨 이상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뭐 다독을 한다든지 듣는다든지 어휘를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급 레벨 혹은 왕초보다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장의 그 structure, 구조를 익혀서 뭐 패턴을 활용한다든지 기본 어휘를 익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다 문법책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영어 회화책을 고른다든지 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머티리얼을 골라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맺게 되는데 그럼 그거 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상황별 영어 회화책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오디오가 반드시 달려있는 것을 구입을 하세요. CD가 있든지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데 책의 경우에는 그 오디오는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자주 들으시면 좋고 앉아서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으시고 그리고 한 3번 정도 이상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나 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3번은 본다라고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라든지 미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 맨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을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죠. 두 번째부터는 영어 자막, English subtitles를 켜놓고 그럼 저 말이 이거구나. 그럼 앞에서 내가 한국어 자막으로 이러한 표현을 익혔는데 그럼 그게 이 표현하고 맞는구나. 좋은 표현 받아 적으시고 잘 안 들리는 표현 다시 돌려서 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역시나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난 자신 있다. 이럴 때는 자막 없이도 한번 보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좋은 표현이 나오면은 꼭 노트를 한다는 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게 큰 자산이 됩니다. 아직도 예전에 노트했던 그 공책들을 못 버리고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그 뭐 방송으로 유명한 영어 강사분들도 그러한 방법들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표현 적고 또 이거 쓸모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뒀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써보려면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되니까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따라해보고 또 말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회화책을 잘 고르시라 그랬는데 회화책을 만약에 골랐으면 거의 통째로 거의 다 외워질 정도까지 계속 들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앉아서 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while you're getting ready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면서 듣고 이렇게 그 틈틈이 짬을 내서 나의 그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뭐 미드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listening skill을 익혀야지 말도 잘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pardon, would you please speak slowly and clearly?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말하면 이게 대화가 오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는 끝까지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초급은 더 그렇죠. 이 컨텍스트에서 전체 상황에서 그 미닝을 캐치할 아직 레벨이 안 되니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단어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요, 어휘 진짜 모르겠습니다. 맨날 쓰는 표현만 쓰고 이러신 분들 어떻게 해서 어휘를 익히느냐?
어휘책 사지 마세요. 굉장히 재미없어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어휘라는 게 다양한 그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이거는 어떤 때 쓰고 요건 어떤 때 쓰고 상황을 익혀야 되는데 뉘앙스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휘책만 가지고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유튜브 그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에 나는 영어 공부하는 인터뷰 뭐 이런 그 유튜브의 그 동영상을 보겠다면은 뭐 English conversation 치면은 쫘르르르 나오죠. 자, 그럼 특별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conversation at a restaurant 치면 또 쫘르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sample dialogues에서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해서 어휘를 조금씩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영화 같은 거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신다든지 혹은 이미 녹음되어서 다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뭐 Listening Lab이라는 유명한 또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listening 위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습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휘를 확장을 해야지 앉아서 그냥 단어 보고 외우고 줄치고 이거는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명심해 두세요. 자, 그래서 리스닝으로 여러분의 어휘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영화도 보고 뭐 회화책도 읽고 듣고 다 외웠어요, 통으로. 나 너무 잘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외국 사람 빨리 데리고 와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주변에 원어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하는지를 확인할까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record your voice,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자료와 비교를 해서 원어민 음성과 내 음성이 비슷한지, 발음이 비슷한지, 억양이 비슷한지, 이거 틀렸다. 딱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특히나 많이 들은 표현은 그렇죠. 자,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습해서 안 되는 발음 계속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내가 발음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안 되는 단어 하나, 앞뒤에 단어 붙여서 또 단어 3개 쭉 붙여서 통 문장을 읽어보면서 연습하고 녹음해서 원어민의 발음과 연습해보는 것. 자, 이것도요. 제가 아는 많은 영어를 혼자 공부하신 영어 강사분들께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지금처럼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 이런 팁 주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미 혼자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스스로 발음을 교정을 했다는 것.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4번째 팁인데요. 온라인 딕셔너리를 활용을 한다. 인터넷 사전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외국 것도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뭐 Urban Dictionary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 뭐 도시에서 쓰는 유행어들, 다른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슬랭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온라인 딕셔너리도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온라인 딕셔너리도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온라인 딕셔너리는 Learner's Dictionary예요. 자, 제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딕셔너리를 통해서도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발음을 체크할 수 있어요. 온라인 딕셔너리는. 그래서 듣고 또 한번 말해보고 예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들어보면 내가 발음한 게 그동안 좀 틀렸구나. 맨 처음 배웠을 그 단어를 잘못 배우면 계속 틀려요.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발음이 뭐 어떤 단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딕셔너리에서 반드시 발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어휘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자꾸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초급에서 정말 아는 단어만 들리니까 이 부분에 유의를 하시고요. 아리송한 표현들 이거는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나 틀리나? word forums가 요즘에 참 많아요. 인터넷에 word forum에 가면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가 비영어권에 있는 영어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뭐 특히나 스페니쉬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 영어 원어민자들이 거기다 답변을 막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 질문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답변을 보고 옳은 영어 표현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딕셔너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딕셔너리 like 웹사이트를 찾으시면 굉장히 여러분께서 옳은 영어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Learner's Dictionary가 있는데 Learner's Dictionary라는 거는 학습자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휘를 설명하는
그러한 뭐 Oxford Learner's Dictionary, Webster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사전을 뭐 구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piece of cake.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주 쉽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영어에서도 when you find something very easy to do, you say it's a piece of cake.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Learner's Dictionary를 배우면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그 말투까지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팁입니다. 5번째는 speak in English 24/7. 자, 24 means 24 hours, 24시간 내내. 그리고 7 means 7 days a week, 일주일 내내죠. 아니 선생님, 제가 초급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영어를 말합니까?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마도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 오늘 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잤어요. 지금 문장이 몇 개 안 되죠. I got up in the morning, went to work, after work, came home and washed my face and hands maybe and or showered. Then I had dinner. I went to bed. 이것만 하면은 영어가 어떻게 늘겠어요, 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루 일과를 내가 종일 뭘 하는지 그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납니다. I get up. 침대 정리. I make the bed. I walk to the bathroom. 화장실로 걸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씻고 나왔다가 아니라 물을 틀고 비누를 잡고 이러한 디테일을 다 설명을 영어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이렇게 내가 매일 하는 이런 표현을 내가 영어로 못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한다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기본 동사들을 활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I eat my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될 거를 조금 더 길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자, 아침을 어떻게 먹어요? I take my chopsticks, 젓가락 짚고 and pick some kimchi, 김치를 짚고 and put it in my mouth. 이렇게 하면은 입안에 넣고 then I chew the kimchi. 이렇게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막힌다. 여기에 막힌다. 굉장히 쉬운 동사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늘 보는 주변에 있는 표현들, 물건의 이름도 영어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는 쉽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럼 연습을 해보죠.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죠. 자, 먼저 손을 씻는 데 과정. 물을 틀어요. I turn on the water or I turn on the faucet and take the soap. And I use the soap.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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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And I make bubbles using the soap. 그렇죠. 거품을 막 냈어요. 거품이 영어로 bubbles 아실 텐데요. 자, 그 다음에는 물로 헹구어냅니다. 헹구다 rinse 쓰셔도 되고요. 그냥 wash off 해도 돼요. I wash off the soap 하면은 이제 비누를 다 물로 씻어 내려가게 없앤다 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다 씻었으니까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는 거는 말린다라는 dry라는 표현을 넣는데 air dry를 보통 공공장소에서 많이 하는데요. 수건으로 닦으니까 I towel dry my hand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내가 매일 하는 것들 그림이 샤샤샥 떠오르죠?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표현을 몰랐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다시 이게 조금 너무 디테일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를 영어로 좀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팁은요. Make sentences using the most common verbs. 자,
most common verbs에서 가장 많이 보통 이렇게 활용이 되는 흔한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름절 동사들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you can maybe get a list of 20 or 25 or 30, 50 verbs를 만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진정 많이 쓰는 phrasal verb 동사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사들은 그 중에서도 또 추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름절 동사들이 많은데요. 비동사라든지 have 동사, do, get, make, take, look, want, find, seem, turn, put 이런 동사들이 쭉 있는데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활용을 해본다면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속담 Don't put off for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Put off postpone이라는 연기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쉬운 단어, 기본 동사가 되는 put을 이용해서 put off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디 동사 뒤에 뭐 전치사가 붙는다든지 부사가 붙어서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는 동사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되겠는데 이 동사들을 온라인 딕셔너리를 찾아서 예문과 뜻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문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내가 맞는 말을 만든 건지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 내가 만든 문장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면 대충 맞아요. 그리고 그 검색 결과가 내가 쓴 문장하고 똑같이 굵은 글씨로 나오면 거의 맞는데 이상하게 이 검색 결과는 적은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 나온 웹사이트들이 이 비영어권, 특히 이 아시아 국가, 뭐 중국이다, 한국이다, 뭐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broken English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주의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장은 큰 소리로 크게 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혼자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거기에 또 확장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질문도 제대로 해야 되죠. 질문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yes, no로 나오는 단답형 질문을 피하시고요. 좀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이거는 인터뷰에서도 꼭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터뷰어는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답변을 길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어민하고 혹은 뭐 비영어권 자라 하더라도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영어를 하는 분들하고 말을 한다면 질문을 상대방이 대답을 많이 하고 거기서 더 확장할 수 있게 WH question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WH question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나 씁니까? How much money do you spend a day? How much, how often, how many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what do you like? 이렇게 그래서 yes, no questions가 아닌 WH question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좀 길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도 역시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온라인 딕셔너리로 맞는 문장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what do you like를 비롯해서 뭐 where, how, what, why, when 등등의 WH question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prepare in advance. 미리 예상해서 내가 할 말을 연습을 한다. 네, 저는요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막 실수하면서 할래요. 네,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옳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영어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저는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그럼 영어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구를 하는데 물건을 잘못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문의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메일을 쓸 때도 먼저 연습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메일 썼는데 답변이 안 와요? 네, 그러면 전화를 국제전화라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상대방이 뭘 물어보겠다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서 연습을 말한 다음에 전화하세요. 전화에서는 특히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내가 말한 거를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또 잘못되고 특히 뭐 구입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들 주문하러 뭐 외국에 가서 레스토랑에 갈지도 모른다. 아니면 예약을 컨펌 해야 된다. 외국에서 뭐 비행기든 호텔이든 이때도 말을 연습을 해서 미리 상황을 예견해서 prepare in advance 미리 준비를 하면 네, 그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말하면 막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또다시 응용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질문을 적고 내가 할 말도 적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저는 예견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 온라인에
다니는 그 동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뭐 booking a hotel room 한다든지 아니면 confirming the flight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까지도 뜰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요. 네, create an environment to use English. 영어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걸 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네, 그렇다면은, 네, 쓸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할 상대를 찾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처럼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원어민 아니더라도 누구하고 영어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어를 하기로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영어 동호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 직접 갈 수도 있고 온라인 동호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즈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표현 한 가지씩 꼭 익혀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나와의 약속.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캘린더를 체크하는 거죠. 한 날, 못 한 날.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혼잣말 하기. 앞서서 내가 I get up, I make the bed, I go to the bathroom, turn on the water, wash my hands and towel dry my hands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한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혼잣말로 계속 하는 겁니다. 혼잣말로 계속하고 내가 틀렸던 거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또다시 그럼 원어민은 어디에서 만나요? 선생님 저 영어학원 가야 돼요?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은 원어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친구 이렇게 어디 이렇게 커멘트를 달잖아요. 어떤 글을 남긴 사람들이 외국 사람 같으면 친구 신청하고 뭐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도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 사람과 인터랙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어떤 포스팅을 남기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할 수 있구나도 배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I got promoted this month. 이번 달 승진됐어요. 라고 누가 영어로 올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이 쫙 달리잖아요. 그죠? 어떤 커멘트가 달리는지 보는 거예요. Congratulations도 있는데 짧게는 Congrats도 있고 계속 잘해나가 Way to go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더 긴 답변들도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런 SNS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아주 이 spoken language를 배우기 좋은 그러한 장소예요. 친절하게도 말할 내용을 써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spoken English in the written form.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으면은 알아들어도 그냥 잊어버릴 거를 이 사람들이 쓴 거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그 사람 말을 따라서 Congrats, way to go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poken language를 배우는데도 written form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SNS가 그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영어로 구글로 검색을 해보세요. 뭐 cameras 한다면 뭐 cameras communities 아니면 뭐 taking pictures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정보도 얻고 그리고 더 알아듣기도 쉽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관심사도 영어로 한번 알아보면 어떤 뉴스레터 같은 걸 구독을 하면 이메일로 오겠죠. 어떤 뭐 광고라든지 혹은 관련된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오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읽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쉽게는 이런 게 있죠. 오늘의 할 일, well, things to do today. to-do 리스트를 만들고 뭐 to-buy 리스트를 만들고 해서 첫 번째 I have to email my professor. 교수님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내야지. 혹은 I need to send a present to my parents for Parents' Day. 어버이날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to-do 리스트를 짧게 만드는 것도 영어를 평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본인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Dear 주희,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내년에 this day next year, if you read this email, you will realize that your English improved so much. 내년에 딱 오늘
이메일을 열었을 때 너는 영어 실력이 확 상승된 것을 알게 될 거다. So keep up your good work. 열심히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본인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라고 해서 영어의 환경을 만들고 노출시켜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You please do not be afraid, okay, of making mistakes.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를 두려워하면은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 완벽한 표현 아니면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실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옳은 표현을 찾아보시고 그때 이렇게 써야 된다. 너무 창피하다. 굉장히 창피하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리바이즈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10가지 팁을 쭉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여러분께서 그걸 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는 이 말을 되새겨 보세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말이 늘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더더군다나 습관처럼 하셔야 되는데 이 습관을 하려고 하루에 뭐 2시간 딱 책상에 앉아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침에 준비하면서 오디오 듣고 그리고 출근하면서 뭐 어떤 텍스트, 이디엄 하나씩 외우고 이렇게 어떤 생활의 일부로서 영어 공부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